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이젠 RNM이 자 이게 좀 큰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예, 이게 금요일날 장을 마무리되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급건이 발생하면서 18%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아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갑자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난감하네요. 자, 그리고 영상 끄트머리에는 액티브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좀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금 이게 이 영상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료가 나왔다시피 실시간으로 그 계속 정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탈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 급변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베스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M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으로 초대해서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텔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주의하라는 거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급락을 했었던 이 메지온 같은 경우의 사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 하이젠 RNM이 이게 어떤 그 지수 편입 종목이 아니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지수를 따르던 패시브 ETF나 또는 뭐 액티브 ETF 펀드 이런 데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습니다. 자,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이게 편출이 되기 때문에 편입된 게 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편입 편출은 그럼 6월 달하고 12월 달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시간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 날 발생을 했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게 며칠? 3월 23일이 지정일이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월 23일이 지정일이면 3월 24, 25, 26일 날 월화수 목요일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편출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월 23, 24, 25 월화수 동안은 편입이 돼 있지만 목요일부터는 편출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은 급하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월화수에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사유를 보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란 말이에요. 비적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감사 보고서 제출했고 감사 보고서 보면은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비적정이기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여기요, 비적정.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이걸 개선을 못하면 결국 이제 적정 의견이 아닌 비적정 의견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 보고서상에 뭐 지적당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있느냐? 외관상으로는 안 보여요. 네, 왜냐하면 영업 손실이 좀 났고 89억 손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한 71억 났네. 그죠? 그러면 순손실이나 뭐 물론 매출액 저 영업 손실은 좀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당장 죽을 기업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본금은 154억인데 이 회사의 순재산 자본 총계는 1062억이야. 그러면 충분히 여유는 재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실이 나도 이걸 견딜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의미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뭔가 찜찜하고 잘못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이 경고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경고가 일단 투자주의 한기 종목 딱지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 딱지가 붙어버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이젠 RNM이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젠 RNM을 편입하고 있던 뭐 ETF라든가 펀드 등에서는 이걸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패시브라고 지수 추종하는 데서는 반드시 강제로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액티브 같이 종목별로 하는 데서는 뭐 그런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단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의도 맞고 11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한 4만 원 정도 내렸죠. 한 40% 단기간 폭락을 했어요. 40% 단기간 폭락을 해서 그래도 회복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메지온은 그래도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5만 한 3천 원 근처에서 얻어 맞았는데 만약에 메지온 같이 내린다고 한다면 40%라면은 얼마 때까지 가는 겁니까? 한 3만 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5만 3천 원에 40%면은 3만 원대 초반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메지온 사례를 보면은 이런 정도 라인까지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미리 좀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가 좀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았어요. 제가 하이젠 RNM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야 되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렵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구상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려갔다가 또 반전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금일장에서의 애프터마켓의 저점이 진짜 저점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 하이젠 측에서는 편출되는 건에 마이너스 약점이 있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자금이 하이젠 RNM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제때 딱딱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 약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 지금 하이젠 RNM의 현금 구조가 어떤가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정도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그 감사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볼까요? 자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18기에 102억, 19기에 227억. 그래도 조금은 낮았네요. 그죠? 네, 227억.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내부 회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건 크단 말이에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편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 그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서 제 말씀 참고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 수급이 움직이고 재료가 어떤 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요거 계속 제가 체킹을 해드릴 테니까 실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젠 RNM이라고 문자 주시고 그래야 제가 정보를 딱딱 드리죠. 사인도 드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하이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게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문자 꼭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